안녕하세요. 달당창고 창고지기 이윤석입니다. 오늘도 정광숙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특수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양에 있는 신기중학교에서 중학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 정광숙입니다.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담임제 선생님이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시는데요. 네. 중학교 올라오면 각 과목 다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개별화 교육 그 프로그램을 짜실 때 네. 초등학교랑은 좀 다르게 그런 것들이 운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저희가 네네. 이제 정확히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 시작과 기본 이렇게 구성 요소는 초등과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보통 초등학교 때는 국어 수업 위주로 좀 예. 많이 수업을 하셨는데. 네. 근데 중학교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제 그 학급에서의 전체적인 적응 협의를 해야 된다면 이제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10과목 이상 13과목 정도를 한 학년에 이제 교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그 도구 교과라고 하는 반드시 어떤 모든 지식들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국어와 수학을 보통 다 이제 모든 이제 학생들이 개별화 교육 그 협의회 그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이게 말씀하시고 또 학생의 어떤 기초 그 검사를 통해서 국어와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초 학습이 많이 이제 떨어진다면 그 부분을 이제 기본적인 교과 교육 과정으로 다 짜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교과가 매우 지식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심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겠죠. 차이가 이제 이미 있는데 초등학교보다 더 성취도의 차이가 중학교 올라가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특수학급 학생들이. 점점 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 선생님이 실험도 많이 하고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힘들 텐데 내 수업 시간에는 그냥 특수학급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는 교과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요구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개별화 교육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의견들을 이제 제가 이제 대신 전달을 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학생이 그런데 그 과학 선생님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 수업을 가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가야죠. 그 교과목을, 그러니까 내가 특수학급에서 또는 통합학급에서 어떤 교과목을 몇 시간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학생 본인 자신과 학부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초등학교랑 별 다르지는 않고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사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특수학급에서도 여러 학년에 여러 반에 나눠져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일주일 34시간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하는 평균 시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교사가 적어도 18시간에서 많게는 21, 22시간 정도를 수업을 하게 되는데 특수학급 교사도 그거에 준해서 그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이렇게 조율을 해서 짜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교과목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시간수를 정할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특수교육 개별화 교육 지원 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3월? 그것도 당연히 3월에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지원팀 구성은 2주 이내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개별화 교육 계획은 30일 이내에 입학 후 30일 이내에 완전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2주 안에 수립을 하고 그 2주 사이에 반드시 재빠르게 얼른 회의를 해서 그걸 기초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네. 이게 지금 중학교 때 이제 시행한다고 국가에서 네. 임시 시행도 하고 이제 확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그 자유학기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에서의 어떻게 보면 되게 핫 이슈라고 이제 거론이 됐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16년도, 그다음에 17년도 작년 그 학년도에 전국에 전면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일단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꿈과 끼를 찾아서. 꿈과 끼를 찾아서.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주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 개론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교육 형태들이 이렇게 약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점점 문제가 또 대두되고 이슈가 되는 것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또 중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런 사건의 발생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 위주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자. 아이들이 꿈이 없다. 뭐 되게 무기력하다. 이런 표현들과 함께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아이들이 꿈과 자신의 갖고 있는 끼를 알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펼쳐가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인간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어떤 취지하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취지도 취지지만 애들이 지필고사가 없어졌다. 그럼요. 가장 그걸 이렇게 학생들은 이제 상당히 환영을 했었죠. 그 외에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도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은 약간 좀 염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한 사실은 있습니다. 1년 정도 지금 자유학년제, 학기제, 학년제를 시행하면서 지금은 1년이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 2, 3학년 중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처음 설명은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3개 학년 중에 한 학기 정도를 시험, 지필평가를 하지 않는 꿈과 끼를 찾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2, 3학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1학년에 1학기를 선택하든 2학기를 선택하든 한 학기만 선택을 해서 지필평가는 하지 않는 그런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학년도 이제 작년 1년 동안은 경기도가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그렇다면 중학교 1년 동안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를 하고 한 학기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연계해서 지필평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학교의 재량에 맡기면서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했어요.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전부 지필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작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겠네요. 아이들은 무지 활발하고 저희 학교도 4층에 있는데 항상 들썩들썩 매우 적어도 필기고사에 대한 지필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영향이죠. 그래서 매우 좋아하고 지필평가가 없어지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자유학년제 동안 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꿈과 끼를 찾아나가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학기제를 이제 교과목 수업도 이제 반은 합니다. 뭐 오전에 하든지 뭐 요일을 몰아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4가지 영역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구성해서 자유롭게 이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영역은 주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주제 선택은 보통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교과 심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개설된 그런 수학반에 가서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교과서나 그 성취 수준을 향한 그런 수업을 쭉 이어갔던 거라면 그러한 내용을 교과서 밖에서도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또는 그 외에 다른 것들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학을 체험해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심화된 부분 좀 더 교과 심화 과정이네요. 예,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는 그런 주제 네.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 체육 활동을 이렇게 또 한 영역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음악 선생님이 국악을 전공을 하셔서 그에 따른 그 강사들을 좀 많이 섭외를 하셔서 많은 예산도 사실은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하셔서 그 가야금, 그다음에 해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시간에 이제 배우고 축제라던가 그런 그 여러 가지 행사에 이렇게 무대에서 아이들이 올라서 그걸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고 그런 예술체육 영역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모아서 좀 더 그 동아리적인 활동, 예전에 CA라고 하던 저희 때는 그렇게 하던 그런 특기적성 활동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꾸려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적어도 캐치프레이즈가 꿈과 길을 찾아서니까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또 이렇게 안배해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리드하고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진로 진학 상담 전담 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도 그 자유학기제 동안에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통합교육이다 보니까 저희 특수학급 학생들도 당연히 그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를 모두 다 함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저 이제 1교시부터 6교시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던 어떤 체제가 있는데 조금은 되게 자유롭게 느껴지잖아요. 자유학기제가. 네네. 그리고 다른 영역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부분이 그러면 진로 시간에는 뭘 하는데 우리 특수학급 학생 거기 가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걸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또 그 더군다나 활동 위주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 활동을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도 사실 하고 저희도 특수교사들도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할 때 특수학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수교사는 자유학기제에 어떻게 그러면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근데 저희는 어떻게 그러면 저희들 스스로도 고민을 하기를 왜 아무 얘기가 없지? 라는 이면 속에 우리는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라는 그런 어떤 판단도 했던 거죠. 왜냐하면 특수학급에서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필요한 교과 교육도 하지만 그 이외의 범주제 교과 활동과 또 직업교육이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미 진로 탐색, 또 진로 체험, 이런 기능, 이런 부분까지 이미 하고 있었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이라든가 지역사회를 잘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사회적인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1학년에서 1학기, 2학기 작년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충분히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활동을 사실은 좀 더 편하게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특수학급에서 이미 해왔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 부분을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학교 내에서 전체적인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간표도 짜고 충분히 너는 이걸 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그 반을 분배를 할 때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그렇게 이제 분반할 때 이제 넣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잘못 이해를 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학기 초가 작년 3월에 되었을 때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동료 교사한테. 거기는 특수학급 인원이 좀 사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새 학급이 됐었고 학교도 좀 학급 수가 많았죠.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이 한 4-5명이 이제 입학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받았냐면, 거기 특수학급 학생들 인원이 1학년들이 꽤 되니까 1년 그 자유학기를 그냥 그 특수학급 학생들만 들고 특수학급에서 하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한이지만 특수교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제한이 아닌 네네. 이렇게 딱 배제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대응하는 방법을 좀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일반 학급, 일반 교사들과 관리자분들은 볼 수도 있겠구나. 오해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협의를 하시더라고 했었는데 뭐냐면 이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온 건 통합교육을 위해서 온 것이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서 만약 정말 따로 구성을 한다면 이거는 교육권 침해고 이거는 정말 분리 배제를 한 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최대한 그 체제에 저희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와야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그러면 따로 해도 되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특수학급 학생들은 자유학기 충분히 잘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활동을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 활동들을 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도 그 활동들을 모두 다 이렇게 차체화시키지는 않고 또 그걸 목적으로 자유학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고 접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난 이게 관심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든 건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시간은 가질 수 있죠. 충분히.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달당 창고는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